명동 카페 단 한 번의 눈맞춤이 인생을 바꿨다. 외로움 끝에 찾아온 기적 크리스마스의 선물. 50대 중반 혼자였던 나에게 크리스마스 이브는 그저 외로움을 감추는 날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명동 한복판에서 마주친 그 남자. 단 한 번의 눈맞춤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한 여인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외로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중년의 로맨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명동 거리는 연말 특유의 들뜬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거리를 수놓고 캐럴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연인들과 가족들이 손을 잡고 거리를 메웠습니다. 누구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밤에 저 혜진은 혼자였습니다. 53세. 이혼한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슬아의 딸 하나 있지만 결혼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었죠. 1년에 몇 번 통화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워서 좋았습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삶,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일상. 그게 행복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이런 날이면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건 자유가 아니라 고독이라는 것을. 외롭지 않은 척하며 살아온 7년이었다는 것을. 혜진은 명동 성당 앞을 지나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성당 안에서는 크리스마스 미사가 한창이었고 따뜻한 불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혜진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와 함께 저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 사랑이나 낭만 같은 건 이미 지나간 이야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젊은 시절 한 번의 결혼이 실패로 끝난 뒤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않기로 다짐했었습니다. 혜진은 명동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쇼윈도를 구경했습니다. 사실 특별히 살 것도 없었지만 그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시작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커플 고객님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입니다. 사회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런 이벤트는 언제나 커플들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혼자인 사람에게는 외로움만 더 크게 느껴지게 만드는 잔인한 행사였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자 싶어 혜진은 익숙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명동 골목 안쪽에 자리한 작은 카페였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대로변과 달리 이곳은 비교적 조용했습니다. 혜진이 자주 찾는 곳이기도 했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커피 향과 은은한 재즈 음악이 맞이했습니다. 혜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녀는 또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년에도 이럴까? 10년 후에도 여전히 혼자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나이도 있는 사람이 무슨 감상에 젖어 있느냐고 스스로를 질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허전함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회색빛이 도는 머리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한 뒤 자리를 찾아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혜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1초 아니 2초였을까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혜진은 이상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남자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같은 공허함을 본 것 같았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였는지 잠시 머뭇거리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혜진도 어색하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혜진의 테이블 근처 한 칸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캐럴이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혜진은 커피를 마시며 애써 창밖을 바라봤지만 자꾸만 신경이 옆 테이블로 쏠렸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인 듯 몇 번이나 혜진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혼자 오셨나요? 혜진은 놀란 듯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손을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 이상한 뜻은 아니고요. 저도 오늘 혼자라서 같은 처지인 것 같아 말을 걸어봤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무례하거나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 진심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입니다. 그 대답에 남자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혼자 있으려니 좀 그렇더라고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도 될까요? 혜진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어색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밤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의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좋습니다. 혜진의 대답에 남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옮겨 앉았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밤 명동 한 카페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는 혜진 맞은편에 앉으며 다시 한번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이혜진입니다. 짧은 인사가 오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막막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준이 먼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이 카페 자주 오시나 봐요. 아까 들어오실 때 직원분이 인사하시던데요. 아, 네. 집이 가까워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오는 것 같아요. 민준 씨는요? 저는 회사가 이 근처라서요. 회의 끝나고 종종 들르곤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걷다가 들어왔네요. 민준의 말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감정을 알아챘습니다. 자신과 같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계시는 거예요? 혜진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준은 잠시 커피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5년 전에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미국에 있고요. 명절 때나 한 번씩 영상 통화하는 게 전부예요. 혜진 씨는요? 저는 7년 전에 이혼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제주도에 살아서. 비슷하네요, 우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50대 중반,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있는 사람들. 그 공통점이 묘하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주었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들 보세요. 다들 행복해 보이죠? 전 요즘 저런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특히 이런 날엔 더 심해지죠. 혼자라는 게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외로운 거더라고요. 혜진의 솔직한 고백에 민주는 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외롭지 않은 척하며 사는 게 더 힘들 때가 많죠.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하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공간만 기다리고 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을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민주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은 안정적이지만 혼자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이 크다고 했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일에만 몰두하며 외로움을 잊으려 했지만 결국 마음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혜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이 무너진 후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던 힘든 시간들. 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아 마음 한구석이 늘 허전했던 일들. 사실 오늘도 딸한테 전화했어요. 크리스마스니까 인사라도 하려고요. 그런데 바쁘다고 나중에 다시 걸겠다더니 아직도 전화가 안 오네요. 혜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가족이 멀리 있으면 그렇죠. 저도 아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데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쉽지 않아요. 어쩌다 통화해도 몇 마디 안 하고 끊게 되고. 맞아요. 예전엔 매일 얼굴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1년에 몇 번 목소리 듣는 게 전부잖아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과거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흘러갔습니다. 혜진은 젊었을 때 꿈꿨던 것들, 이루지 못한 소망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민주는 사업 초기의 어려움과 아내와 함께했던 행복한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혜진은 외롭지 않은 척하며 버티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커피는 이미 식었지만 두 사람은 자리를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민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8시가 다 됐네요. 혜진 씨,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이에요. 사실 별로 먹고 싶지 않아서.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뭐 그리 즐겁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것 같네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저녁 드시겠어요? 이 근처에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식당 하나 알고 있는데.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빨리 친해지는 건 아닐까?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좋아요. 오늘만큼은 혼자 있고 싶지 않네요.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럼 가시죠.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붐볐고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빛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함께 걷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이 안내한 곳은 명동 뒷골목에 자리한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부터 따뜻한 조명과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혼자 오시는 거예요? 네.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혼자 먹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처럼 누군가와 함께라면 훨씬 좋겠죠. 민준의 말에 혜진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오늘은 두 분이시네요?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직원은 창가 쪽 아늑한 자리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명동거리의 불빛이 보였고 테이블 위에는 작은 촛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메뉴를 보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여기 알리오 올리오랑 크림 파스타가 정말 맛있어요. 그럼 저는 크림 파스타로 할게요. 저는 알리오 올리오로 하고 와인 한 병 괜찮을까요? 좋아요. 오늘 같은 날엔 와인이 어울리겠네요. 주문을 마치고 와인이 나왔습니다. 민준이 두 잔의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오늘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올해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낼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래요.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날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의 부드러운 향이 퍼지고 촛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악, 여행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웃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 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는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저요? 옛날 발라드를 좋아해요. 이문세, 신승훈 같은. 민준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요즘 음악은 잘 모르겠고 옛날 노래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특히 광화문 연가 같은 곡들. 아, 저도 그 노래 좋아해요. 공통점을 발견할 때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 씨,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마음 편한 시간을 보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감사해요, 민준 씨. 저야말로 감사하죠. 혹시 괜찮으시다면 조금 더 걸으면서 이야기 나눌까요? 명동 거리가 이렇게 예쁜데 그냥 헤어지기엔 아쉬워서요. 혜진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레스토랑을 나선 두 사람은 명동 거리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거리는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연인들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혜진과 민준도 그 풍경 속을 걸었습니다. 아직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어깨가 스칠 듯 가까이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기 크리스마스 때 오면 항상 예쁘죠. 저도 젊었을 때 아내랑 자주 왔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좋은 추억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들이 때로는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내가 없는 이곳이 너무 낯설게 느껴져서요. 혜진은 민준의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위로의 의미였습니다. 민준은 그 손길에 감사하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명동 성당 앞 광장을 지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대로변보다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작은 카페와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따뜻한 조명이 골목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기 좀 더 조용하고 좋네요. 혜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전 이런 조용한 곳이 더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정신이 없잖아요. 두 사람이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 씨? 강민준 씨 맞죠? 민준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이사님? 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혜진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이렇게 한가하게 데이트나 하고 계실 때가 아니잖아요. 박 이사라고 불린 남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혜진을 힐끗 보더니 남자를 조금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박 이사님, 일단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합시다.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까지라고 하셨잖아요. 계약금 5천만 원, 오늘 입금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박 이사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돈 문제, 계약금.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민준은 난처한 표정으로 박 이사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박 이사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입금이 조금 늦어진 건 사실인데 내일 아침 첫 번째로 처리하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약속? 약속이 몇 번째예요, 민준 씨? 지난달에도 미뤘고 이번 달에도 미뤘잖아요. 저도 제 사정이 있어요. 이거 못 받으면 제가 거래처한테 손해배상해야 한다고요. 박 이사는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혜진은 멀찌감치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사람, 혹시 사기꾼은 아니겠지? 돈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민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박 이사님, 제가 사정을 설명드릴게요. 이번 달에 거래처 입금이 예정보다 늦어져서 자금 흐름이 조금 막힌 겁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입금될 예정이에요. 그러니 하루만 더 기다려주시면. 하루? 또 하루를 기다리라고요? 민준 씨,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젠 한계예요. 내일 아침까지 입금 안 되면 저도 법적 조치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 이사는 차갑게 말을 끊고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준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준 씨, 괜찮으세요? 민준은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혜진 씨. 이런 모습 보여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이에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민준은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실 회사 자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몇 달 전부터 거래처 입금이 계속 늦어지면서 자금이 묶여버렸거든요. 박 이사님은 제 오랜 파트너였는데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신뢰를 잃었어요. 혜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준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신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달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지만 곧 해결될 거예요. 다음 주에 큰 계약 하나가 성사되면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혜진은 말없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변명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준은 혜진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이해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 당연히 불안하시겠죠. 혹시 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닌가 의심하실 수도 있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혜진은 부정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혜진 씨.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 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혜진 씨께 좋은 인상을 드리지 못한 것 같네요. 민준 씨, 괜찮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혜진 씨께 더 이상 불편함을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요. 민주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혜진 씨.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계속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보내야 할까? 이성적으로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돈 문제가 있는 사람,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감정은 달랐습니다. 오늘 하루 민준과 함께한 시간들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외로움, 그의 슬픔, 그의 따뜻함. 그 모든 것이 거짓일 리 없었습니다. 혜진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기 직전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준 씨. 민준이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혜진은 그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모습들. 그게 전부 진심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돈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그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민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혜진 씨, 당신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 둘 다 조금이나마 그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잖아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혜진의 말에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감정을 추스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 씨. 정말 감사합니다. 대신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저한테 거짓말하지 말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럼 저도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앞으로 혜진 씨께는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위기는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을 통해 두 사람은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혜진 씨, 오늘만큼은 당신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히려 다행이에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이해해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 조금 더 걸을까요? 아직 밤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다시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이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두 사람은 명동 뒷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다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까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편안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위기를 함께 넘긴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유대감이었습니다.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아까 그냥 떠나지 않고 남아주셔서. 민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무서웠어요. 혹시 잘못된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당신 눈을 보니까 알 수 있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눈을 보고 알았다고요? 네. 눈은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당신 눈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와 똑같았어요. 민주는 혜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 씨, 아까 7년 전에 이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으시다면 그때 이야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쉽게 꺼낼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보여준 것처럼 자신도 마음을 열고 싶었습니다. 사실 별로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서로 지쳐버린 거죠. 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생활 24년이었어요. 처음엔 사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버렸어요. 대화도 없고 웃음도 없고 그저 의무감으로 함께 살았던 거예요.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일에만 몰두했어요. 집에는 잠만 자러 오는 사람이었죠. 저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딸 키우는 데만 집중했고요. 그렇게 20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왜 함께 사는지 모르겠다고. 혜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혼을 제안했어요. 남편도 놀랍게도 쉽게 동의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정리하고 나니까 후련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딸분은요? 딸은 그때 이미 대학생이었어요. 처음엔 충격받았죠. 하지만 곧 받아들이더라고요. 오히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왜 그렇게 서운하던지.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제주도로 가고 나서는 정말 혼자가 됐어요. 친구들도 다들 가정이 있으니까 자주 못 만나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렇게 7년을 혼자 살아왔어요. 민주는 혜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위로의 의미였습니다. 혜진은 그 따뜻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너무 약해 보이죠? 아니에요. 오히려 강한 사람이에요. 혜진 씨는 7년 동안 혼자 잘 버텨냈잖아요. 민준의 말에 혜진은 작게 웃었습니다. 민준 씨는요? 아내분과 어떻게 사별하신 거예요? 이번엔 민준이 깊은 숨을 내쉴 차례였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죠. 1년도 버티지 못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호하는데 아내가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는 게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싶었어요.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네. 3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대학 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 모든 시간이 행복했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그래도 늘 서로를 아꼈죠.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제 손을 잡고 그랬어요. 당신 혼자 남겨서 미안해. 하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줘. 그렇게 말하고 제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혜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준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후로 5년. 저는 아내 없는 삶에 적응하지 못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 목소리가 들릴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누워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에만 매달렸어요. 일하고 있으면 생각을 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회사 자금 문제가 생긴 거군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너무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어요. 거래처 관리도 소홀히 하고 자금 흐름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죠. 하지만 다음 주에 큰 계약이 성사되면 괜찮아지는 거죠? 네. 그 계약만 성사되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밀린 돈도 다 갚고 회사도 정상화시킬 수 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 터널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혜진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될 거예요. 꼭 잘 될 거예요. 고마워요, 혜진 씨.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힘이 돼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품고 있던 아픔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두 사람은 알게 되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벗어나 청계천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리 난간에 기대어 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렇게 열어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7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우리 참 비슷하네요. 둘 다 오랫동안 혼자였고 외로움을 감추며 살았고 그리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우연히 만났죠. 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민준의 질문에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당신을 만난 게 참 다행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혜진 씨. 오늘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혼자 집에서 쓸쓸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민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11시가 다 됐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혜진 씨, 집이 어디세요? 명동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걸어서 20분 정도. 그럼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이 시간에 혼자 가시긴 위험하니까요. 괜찮을까요? 민준 씨 집은 어디신데요? 저는 강남인데. 괜찮아요. 택시 타면 금방이에요. 혜진 씨 집까지 먼저 모셔다 드리는 게 맞죠. 혜진은 민준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두 사람은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무겁고 아픈 이야기가 아니라 좀 더 가벼운 일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 취미, 여행 가고 싶은 곳.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민준 씨는 여행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아내랑 자주 다녔었는데 그 후로는 한 번도 못 가봤네요. 혼자 가는 건 재미없을 것 같아서요. 저도 그래요. 이혼하고 나서는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봤어요. 혼자 가면 외로울 것 같고. 그럼 나중에 함께 가볼까요? 민준의 제안에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그냥 혹시 기회가 되면 함께 여행 가도 좋을 것 같아서요. 혜진은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웃었습니다. 좋아요. 기회가 되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새 혜진의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제가 사는 아파트예요. 혜진이 한 아파트 단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가요? 벌써 아쉽네요. 민준의 말에 혜진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도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두 사람은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마주 섰습니다.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정문 앞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간은 따뜻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 씨,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민준 씨 덕분에 외롭지 않은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망설였습니다. 혜진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더 함께 있고 싶다는 말을, 오늘로 끝나는 게 아쉽다는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혜진 씨, 혹시 제 번호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이렇게 차 한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서요. 혜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드리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이 왠지 설레고 어색했습니다. 마치 10대 소년 소녀처럼 말이죠. 그럼 들어가세요. 너무 추워요. 민준이 먼저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선뜻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준 씨, 혹시 조금만 더 있다 가실래요? 제가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민준은 놀란 듯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기쁨과 망설임이 교차했습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늦은 시간인데. 괜찮아요. 어차피 혼자 사는데 뭐. 그리고 오늘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서요. 혜진의 솔직한 고백에 민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잠깐만 들렀다 갈게요. 두 사람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그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혜진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1205호. 혜진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에요. 좀 작고 어수선할 수 있는데. 혜진은 문을 열며 조금 부끄러워했습니다. 민주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갔습니다.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작은 소파와 TV, 그리고 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였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함도 느껴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집 특유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커피? 아니면 차? 따뜻한 차 있으면 좋겠네요. 알겠어요. 잠시만요. 혜진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민주는 거실을 둘러보며 서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소설책들이 가득했고 벽에는 혜진이 찍은 듯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주도 바다, 남산타워, 경복궁. 모두 혼자 다녀온 여행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혜진이 따뜻한 유자차 2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추운 날엔 유자차가 제일이죠.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명동 쪽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집이 참 따뜻하네요. 혜진 씨 손길이 느껴져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네요. 혼자 살면서 나름대로 아늑하게 꾸며보려고 노력했어요. 혼자 사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민준의 질문에 혜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천장만 보고 누워있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이제는 혼자인 게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완전히 외롭지 않을 순 없죠. 맞아요. 특히 크리스마스 같은 날엔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혼자인 것 같아서요. 혜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민주는 혜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저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이 참 특별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마주치자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어색한 무게가 아니라 설렘으로 가득한 무게였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혜진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처음 카페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부터 왠지 당신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당신 눈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끌렸어요. 정말이요? 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이혼하고 7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자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민주는 혜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혜진 씨,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겠어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갈 수 있는. 민준 씨.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혜진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며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밖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끝나고 크리스마스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혜진 씨. 메리 크리스마스, 민준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천천히 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혜진도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맞닿았습니다. 첫 키스였습니다. 7년 만에, 5년 만에 느끼는 따뜻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혜진은 민준의 품에 안겨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혜진 씨. 이런 말하기엔 너무 빠를 수도 있지만 민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난 게 운명 같아요. 혜진은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이 제 인생을 바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민준이 혜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혜진 씨, 오늘 밤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요?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빠른 건 아닐까?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함께 있어요. 오늘 밤만큼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민주는 혜진을 더욱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혜진의 손을 잡은 민준의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혜진의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혜진이 침대 옆에 스탠드를 켜자 부드러운 불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 다시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깊고 더 뜨거운 키스였습니다. 민준이 혜진의 코트를 벗겨주었습니다. 혜진도 민준의 코트를 벗겨주었습니다. 서로의 옷을 하나씩 벗겨가며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운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또다시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혜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사랑해요, 혜진 씨.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온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랜 외로움, 오랜 슬픔, 오랜 공허함. 그 모든 것이 이 순간만큼은 사라졌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혜진은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품에서 잠들었고 민주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껴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고른 숨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준이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 아니었구나. 혜진은 조용히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에 비친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말이죠. 혜진도 그랬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체온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함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안심이 된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혜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혜진 씨. 좋은 아침이에요, 민준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함께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민준이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민준 씨는요? 저도요. 5년 만에 이렇게 편안한 잠을 잤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크리스마스 아침의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교회 종소리, 거리의 캐럴. 혜진이 먼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배고프시죠? 아침 식사 준비할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손님은 앉아 계세요. 손님이요? 저도 이제 손님은 아니잖아요. 민준의 말에 혜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럼 같이 만들까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계란, 베이컨, 빵, 우유.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계란을 풀고 혜진은 베이컨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움직이니 자꾸만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 부딪힘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민준 씨, 커피 드실래요? 아니면 우유? 커피 주세요. 블랙으로요.
알겠어요. 혜진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민주는 스크램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접시에 예쁘게 담아냈습니다. 와, 민준 씨 요리 잘하시네요. 아내가 요리를 좋아했거든요. 같이 만들곤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요. 민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혜진은 그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좋은 추억이잖아요. 네. 이제는 슬픈 추억이 아니라 감사한 추억으로 기억하려고 해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였지만 함께 먹으니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하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혜진 씨, 오늘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특별히 없어요. 원래는 집에서 혼자 TV나 보려고 했었는데. 민준 씨는요? 저도 없어요. 그럼 오늘 하루 함께 보내면 어떨까요? 크리스마스인데 둘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혜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요.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우선 제가 집에 가서 옷 좀 갈아입고 와야 할 것 같은데. 민주는 어제부터 입고 있던 옷을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갈래요. 민준 시집 구경도 하고 싶고요. 정말이요? 좋죠. 하지만 제 집은 좀 어수선할 거예요. 혼자 살다 보니. 괜찮아요. 저도 혼자 사니까 이해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눈이 세상을 은빛으로 물들여 놓았습니다. 와, 눈이 이렇게 많이 왔네요. 혜진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네요. 오랜만이에요. 민준도 즐거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길을 걸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선 사이였는데 이제는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집은 대치동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30평대 아파트로 혼자 살기엔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확실히 여자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실에는 큰 소파와 TV, 그리고 책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몇 장 걸려 있었습니다. 저게 아내분이세요? 혜진이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10년 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혜진은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분이셨네요. 네. 마음도 예쁜 사람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민준이 불편할까봐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서 옷 갈아입으세요. 저는 거실에서 기다릴게요. 알겠어요. 금방 올게요. 민준이 침실로 들어가자 혜진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책장에는 경영 관련 서적들이 빼곡했고 한쪽에는 LP판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깔끔하게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민준 씨, LP판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아, 그거요? 제 취미예요. 옛날 음악을 LP로 들으면 감성이 다르거든요. 혜진 씨도 들어보시겠어요? 좋아요. 민준은 LP판 하나를 꺼내 턴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습니다. 어머, 이 노래. 혜진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좋아하세요? 네. 정말 좋아하는 노래예요. 대학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저도요. 이 노래를 들으면 젊었던 시절이 생각나요.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함께 음악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따뜻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어제부터 계속 생각했는데 정말 운명 같아요. 우리가 만난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시간에 그 카페에서 만난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민준의 진지한 질문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민준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더 이상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감사해요, 혜진 씨. 제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제 인생에 다시 따뜻함을 가져다 주셔서.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음악은 계속 흘렀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오늘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가고 싶은데. 괜찮으세요? 어디로요? 비밀이에요. 가시면 알게 될 거예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믿고 따라갈게요. 두 사람은 다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민주는 혜진의 코트를 입혀주며 목도리를 다정하게 둘러주었습니다. 추운데 감기 걸리면 안 돼요. 고마워요, 민준 씨. 집을 나선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도로는 눈 때문에 조금 막혔지만 두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즐거웠으니까요. 차 안에서 민준이 물었습니다. 혜진 씨, 제가 아까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요. 민준 씨를 믿어요. 다행이에요. 사실 오늘 아침에 박 이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거래처에서 입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중으로 약속했던 돈 다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정말이요? 다행이에요. 네. 이제 한시름 났어요. 그리고 다음 주 계약도 거의 확정됐고요. 이제 회사 정상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됐네요. 걱정 많이 하셨죠? 네. 하지만 혜진 씨를 만나고 나서는 희망이 생겼어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진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민준 씨 곁에서 힘이 될게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헤쳐나가요. 고마워요, 혜진 씨. 정말 고마워요. 차는 계속 달렸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창밖 풍경은 하얗게 물들어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쪽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보며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준비한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도 즐거웠으니까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눈 덮인 들판과 작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차가 멈춘 곳은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혜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마음이 힘들 때면 이곳에 와서 쉬곤 했죠. 오늘은 혜진 씨와 함께 이 특별한 곳을 나누고 싶었어요. 펜션은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고 주변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펜션 주인은 민준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이번엔 두 분이시네요. 네, 사장님. 오늘은 특별한 분과 함께 왔어요. 호호, 그렇군요. 좋은 방 준비해놨어요. 2층 끝방 민준 씨가 좋아하시는 그 방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두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혜진은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방은 아늑하고 따뜻했습니다. 큰 창문으로는 눈 덮인 정원이 보였고 벽난로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침대는 폭신해 보였고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너무 좋아요. 정말 동화 속 같아요. 혜진은 창가로 다가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고 하얀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이 뒤에서 혜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세상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마음을 정리했죠. 혼자 오셨어요? 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5년 동안 혼자 이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르네요. 혜진 씨와 함께니까 외롭지 않아요. 혜진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함께 할게요. 더 이상 혼자 오지 않아도 돼요. 고마워요, 혜진 씨.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말했습니다. 배고프시죠? 여기 식당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내려가서 점심 먹을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식당은 아늑한 분위기였고 창밖으로는 눈 내리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메뉴는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집에서 먹는 것 같은 편안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여기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민준의 추천에 혜진은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민준은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 말대로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집에서 끓인 것처럼 구수하고 진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렇죠? 제가 거짓말 안 했죠?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 하고 싶은 일들. 민준 씨, 은퇴하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작은 카페 하나 차려볼까 싶어요. 조용한 시골에다가요. 음악도 틀어놓고 책도 읽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싶어요. 혜진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작은 책방 같은 거 하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들만 골라서 파는 거죠. 그리고 손님들이랑 책 이야기도 나누고. 좋네요. 그럼 카페랑 책방 붙여서 같이 하면 어때요? 민준의 제안에 혜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요? 그거 좋은데요? 진짜로 해봐요. 몇 년 후에 우리 둘이 함께 작은 가게 하나 차리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네.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미래를 꿈꾸며 웃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막연했던 미래가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벽난로 불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민준이 혜진의 어깨에 손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제가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혜진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혜진 씨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평생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혜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알아요. 너무 빠르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제 나이가 이제 55이에요. 젊었을 때처럼 오랜 시간 연애하고 천천히 알아갈 시간이 많지 않아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어제 혜진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다라고요. 제가 5년 동안 찾던 사람이 바로 혜진 씨라는 걸요.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처음 민준 씨를 봤을 때 왠지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어요. 민준은 혜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해주시겠어요? 남은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가 되어주시겠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할게요. 민준 씨와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민준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혜진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 인생에 다시 와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게 다시 사랑할 용기를 주셔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벽난로의 불은 따뜻하게 타올랐고 창밖의 눈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잠시 후 민준이 혜진에게서 살짝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올해 마지막 날, 그리고 내년 첫날,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연말 연시를 혜진 씨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올해 마지막 날도 내년 첫날도 그리고 앞으로 모든 날들을 민준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민준은 기쁨에 차서 혜진을 다시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사랑해요, 혜진 씨.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서로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세상은 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눈이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네요. 그러게요. 마치 과거의 아픔들을 다 덮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 과거는 과거로 두고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가요. 네,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상처대로 인정하되
그것에 매여 살지 않겠다고. 앞으로는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겠다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겨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긴 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낼 수 있는 따뜻한 밤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두 사람은 다시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펜션 주인이 특별히 준비한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크까지. 사장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래요.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사장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위로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혜진 씨와 함께 온다고 하니까 특별히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촛불을 켜고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난로의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해요. 저도 약속할게요. 민준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키스를 나눴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안고 벽난로 불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렸고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품에 안겨 크리스마스 밤을 보냈습니다. 외로웠던 과거는 이제 추억이 되었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따뜻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내린 눈으로 세상은 온통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민준이 편안한 얼굴로 자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혼자였던 자신이 지금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민준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혜진과 눈이 마주치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사랑하는 혜진 씨. 좋은 아침이에요, 사랑하는 민준 씨. 두 사람은 아침 인사와 함께 포옹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좋네요. 오늘은 밖에 나가서 눈 구경이라도 할까요? 민준의 제안에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눈밭을 걷고 싶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준비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펜션 앞마당은 새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고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한 눈밭이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혜진이 감탄하며 눈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눈밭을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민준 씨, 눈사람 만들어요.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눈을 뭉쳐 큰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눈사람의 몸을 만들고 머리를 올리고 나뭇가지로 팔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돌로 눈과 입을 만들었습니다. 완성! 두 사람은 뿌듯하게 눈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사람 옆에서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의 목도리를 벗어 눈사람에게 둘러주었습니다. 우리 눈사람도 춥지 않게 해줘야죠. 호호 다정하시네요. 혜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참을 놀다가 추워진 두 사람은 다시 펜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코코아를 마시며 벽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혜진 씨, 오늘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아쉽네요. 저도요. 여기 너무 좋아서 계속 있고 싶어요. 그럼 다음에 또 와요. 자주 와요. 이제 이곳은 우리 둘만의 특별한 장소니까요. 좋아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점심을 먹고 펜션을 나섰습니다. 펜션 주인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잘 가세요, 두 분. 다음에 또 오세요. 네, 사장님. 감사했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혜진 씨, 딸분한테는 언제 말씀드릴 거예요? 민준의 질문에 혜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곧 말해야겠죠.
처음엔 놀라겠지만 이해해 줄 거예요. 우리 딸이 착해요. 제 아들들한테도 얘기해야 하는데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네요. 괜찮을 거예요. 아들분들도 아버지가 행복하시길 바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혜진의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착했네요. 네. 벌써 끝났네요. 정말 꿈 같았어요. 혜진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혜진 씨.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민준이 혜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만나요. 아니, 가능하면 매일 함께 있어요. 더 이상 혼자 지내지 말아요. 정말이요? 매일 만날 수 있어요? 물론이죠. 제가 회사 일 마무리하고 나면 바로 달려올게요.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고요. 너무 좋아요. 꿈만 같아요.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키스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나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들고 갈게요. 네, 기다릴게요. 혜진이 차에서 내리려는데 민준이 다시 불렀습니다. 혜진 씨. 네.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민준 씨. 혜진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들어온 혜진은 소파에 앉아 지난 이틀을 돌아봤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에서 우연히 만난 한 남자.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집에 잘 들어가셨죠? 벌써 보고 싶네요. 내일 저녁 6시에 갈게요. 사랑해요, 내 사랑 혜진 씨. 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들어왔어요. 저도 벌써 보고 싶어요. 내일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내 사랑 민준 씨. 그날 저녁 혜진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응, 유진아. 잘 지내고 있어? 네, 엄마. 엄마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어요? 응. 그게 말이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인데요? 혜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정말이요? 남자분이요? 응. 민준 씨라고 정말 좋은 분이셔. 엄마. 잘하셨어요. 엄마 혼자 지내시는 거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분 어떤 분이신데요? 딸의 따뜻한 반응에 혜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이는 엄마랑 비슷하고 사업하시는 분이야. 아내분을 5년 전에 여의었대.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셔. 엄마 축하드려요.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고마워, 유진아. 엄마 이해해줘서. 엄마, 제가 왜 반대를 해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행복해요. 빨리 그분 뵙고 싶어요. 곧 소개시켜줄게. 너도 좋아할 거야. 전화를 끊고 혜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이 이해해주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한편 민준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이 시간에 전화 주시다니. 응, 아들아.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인데요? 아버지가 좋은 분을 만났다. 아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요? 축하드려요. 어떤 분이신데요? 혜진 씨라고 나이는 53세시고 7년 전에 이혼하신 분이야.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셔. 아버지, 잘하셨어요.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거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이제 외롭지 않으시겠네요. 고맙다, 아들아. 이해해줘서. 아버지, 당연한 거죠. 아버지도 행복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빨리 그분 뵙고 싶어요. 민주는 아들과의 통화를 마치고 안도했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이해해주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혜진과 민주는 각자의 집에서 서로에게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딸이 축하해줬어요. 빨리 만나보고 싶대요. 제 아들도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걱정 없이 함께할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요, 혜진 씨. 네, 함께 행복해요, 민준 씨. 그로부터 일주일 후 12월 31일.
혜진과 민주는 함께 종각에 나가 재하의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19, 8, 7.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6, 5, 4, 3, 2, 1. 땡, 땡, 땡. 재하의 종이 울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준이 혜진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혜진 씨. 올해는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민준 씨. 함께 행복한 한 해 만들어가요. 두 사람은 새해 첫 키스를 나눴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환호하며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그렇게 혜진과 민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상처를 보듬어주고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민준의 회사는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새로운 사업도 성공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민준의 곁에서 그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혜진의 딸 유진이와 민준의 아들들도 참석했고 모두가 두 사람의 결합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함께 꿈꿨던 제주도로.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 아니, 이제 제 아내. 정말 행복해요. 저도 행복해요, 여보.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날 명동 카페에서 우연히 눈이 마주친 순간, 그게 운명이었나 봐요. 맞아요.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인생처럼.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가 생겼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채워줄 사람이 생겼습니다. 53세와 55세, 중년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 그것은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더 성숙하고 더 깊고 더 따뜻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한 사랑. 혜진과 민주는 그렇게 인생의 두 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몇 년 후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카페 겸 책방을 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이름으로. 그곳에서 두 사람은 음악을 틀어놓고 책을 읽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끔 손님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났냐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죠. 그날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답니다. 그렇게 말하는 혜진의 얼굴에는 항상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외로움 끝에 찾아온 사랑. 상처 위에 피어난 희망.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 그것이 바로 혜진과 민준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시작된 혜진과 민준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었다고 상처가 있다고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중년의 사랑은 더 깊고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운명처럼 특별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